5월 24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1차는 스탑의 대상 경주가 각급별 펼쳐졌습니다. 전일도 치열한 접전이 우스컵에서 펼쳐졌었는데요.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라운드는 김태율이 우승차지에 나가면서 윤영구가 2차 진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견주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7라운드는 이찬이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갔습니다만 후미권에서 신동현 상대로 송정욱이 투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6라운드에서 연속해서 7라운드가 상당히 좀 위변으로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9라운드도 원준호가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임대성의 선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다 보니까 원준호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스컵은 11, 12라운드 3개 경주가 준결승전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11, 12 반드시 1, 2착을 해야지만 결승전 진출이 가능하고 10, 11, 12 라운드 중에서 3위 입상한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결승전 막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만큼 3차권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머지 라운드도 일반 경주가 펼쳐지는 6, 7, 8, 9 라운드도 라인 맞대결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짜여졌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원래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영교, 박지영, 정민석, 김동관, 박병아, 송정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영교, 박지영, 정민석, 김동관, 박병아, 송정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전일 한탁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10라운드 때 김민배의 선행을 한탁기가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하다. 하지만 박병아 내선 잡게 된다면 유경원과의 동반 입상 문영윤까지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10라운드 김민배가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한탁기도 힘 한번 못 써봤어요. 결국 한탁기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준결승전 진출이 좌절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본인 연대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탁기가 무난하게 우승은 차지해 나갈 수 있는 패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후착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이 좀 황준하가 전일도 몸싸움에서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정하전, 최근영, 마크형 선수죠. 이성민도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타키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아무래도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같은 라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그래도 득점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타키 뒷자리는 최근영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신속 견주가 아니라는 점, 황준하도 선행 타이밍 잡는다면 유리한 것 같습니다만 원체 기복이 심하다는 점,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이성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한타키가 좀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근형 정도는 불러드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수도권 협공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에서 한타키하고 최근형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나마 때릴 수 있는 선수가 황준하입니다. 한타키가 황준하 활약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패성 한타키 황준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가 상황에 따라서 선행력도 갖춘 선수를 앉으면서 최근형 마크 시켜서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타키하고 최근형의 동반 입상 쪽이 견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한타키하고 황준하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처럼 한타키가 좀 머뭇거리는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이번 편성 22기 동기생 충청권 협공이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과거 또 유성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황준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을 마무리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황준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하전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황준하고 정하전의 동반 입상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보니까 한타키 너무나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금일도 자칫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고전하게 된다면 22기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 황준하고 이성민이죠. 황준하고 정화전은 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쉽게 짜여진 편성 이만큼 한타키가 훌러덩이면 최근형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때릴 선수가 황준하예요. 한타키가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스쿱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한윤이 전일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동관은 김한윤의 선행 활약에 나가야 되고 현준 활약에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정민석이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주석이 몰고 가고 유현우가 쫓아 나섰을 때는 과연 김한윤이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김한윤이 넘어서야지 김동관이 넘어서고 현준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성급에서 본인의 타이밍 잡지 못하고 강급 이후 바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전일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정민석, 물론 정민석도 전일 타이밍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호 경주 때 정민석이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민석 금일만큼은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를 김주석이 활에 나가고 유현우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동관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석도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정민석이라는 선행력 갖춘 선수로 활에 나갈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어요. 타동부터 때려대는 정민석 상대로 김주석이 직선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하다,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버티긴 다소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현우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가평팀 선수들에 대한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평 쪽에서 훈련하는 가평팀 오리지널 가평은 아닙니다. 김주석이 고병수 정경과 함께 양양에서 훈련하고 있고 유현우는 가평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 과거 양양팀이 없어지다 보니까 가평팀으로 이름을 함께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평팀 소속이란 점에서 김주석이 유현우와 호흡 맞춰 나가거나 정민석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김주석이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주석과 유현우의 동반 입상, 김주석과 정민석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동관의 직선 취입과 현준이 쫓아 나서는 결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민석도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만큼, 김한윤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김동관이 몰가서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김동관하고 김한윤의 동반 입상, 김동관의 뒷자리를 현준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김동관하고 현진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동관하고 김한윤입니다. 김동관하고 현진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정민석이 타이밍만 잡아준다면 아무래도 김주석 입장에서는 땡큐죠.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현우와 협공 가능성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과감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이 가면 김한윤, 현준 묶어서도 노조서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김주석이 강축으로 나설 수 있는 편성도 아닌 것 같아요. 김한윤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김동관, 현준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스쿱 8라운드입니다. 전일 힘 한번 못 써봤었던 김민배, 박준성도 힘을 써봤습니다만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찬호, 강진원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적 유리함을 안고 있는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3기 동기생이자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가 먼저 내선을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조 선수들 김민배, 정영교, 주석진, 아무래도 승부타임이 짧은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없죠. 박준성이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김민배가 몰고 가고 강진원, 이찬원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오히려 김민배가 박준성을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세종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하고 박준성 세종 완승 쪽에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 뒷자리는 아무래도 강진원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겨져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민배하고 강진원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민배도 그렇고 박준성도 그렇고 아무래도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또 23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성이 때리든 김민배가 때리든 두 선수가 붙어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번 편성도 세종팀이 내선 잡게 된다면 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은 상황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박민호, 정영교, 주석진 노저서들이 뭉치게 된다면 박준성을 상대로 김민배를 상대로 타이밍 빼앗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민호가 전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정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박민호 뒷자리를 주석진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게 된다면 노저서들에 의한 동반 입상도 박준성하고 김민배가 힘과 힘을 주로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두 선수가 서로를 견제 나가는 교주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박민배가 빼앗아서 넘어서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정영규라든지 주석진과 연합 가능성,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민호, 정영규, 주석진 짧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종팀 박준성하고 김민배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으로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전반적으로 시속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세종 안승 쪽 박준성보다는 김민배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강진원도 마크되면 3복승 완승까지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스컵 9라운드입니다. 전일 박건이 선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노저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박건이가 상당히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이 힘을 쓸 것 같아요. 박건이가 몰고 가고 주현욱이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안정하고 박건이가 창원, 상남팀 선후배 사이입니다. 안정이 힘을 써야 되는 박건이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안정보다는 박건이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박건이가 좀 정민석을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유리했었던 것 같은데, 정민석이 타이밍 잡지 못하다 보니까 박건이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건이긴 합니다만 안재홍 때문에 박건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승부 타임 조절해 나가는 창원, 상남, 완승 쪽에 박건이, 안재홍과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재홍이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건이가 좀 넘어서게 된다면 주현욱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긴 어렵다는 점에서 박건이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창원, 상남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넘어서면 주현욱에 쫓아 나서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문제는 안지용도 선행력 갖추었고 박건희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직전에 참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현욱이 몰고 가죠. 박대한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박건희하고 안재영 전일 고전했다시피 금일도 서로 타이밍 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박상훈의 선행, 주현욱이 몰가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는 전략권 완승이죠. 박대한이 주현욱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 가능한 만큼 주현욱하고 박상훈입니다. 주현욱하고 박대한 정도는 창원, 상남이 고전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주현욱하고 박상훈이에요. 박상훈도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직전 회차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어요. 직전 회차만큼만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훈의 주현욱의 박상훈, 주현욱의 박대한 공략해보자.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은 창원, 상남이 내선 잡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에서 박건희하고 안정을 묶어서 주현욱까지는 아무래도 3복승 기대해보고 싶은,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 준결승전 1차전입니다. 우스컵은 10, 11, 12 3개의 라운드가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차간 해야 되고 3차권 진입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막차 타고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3차권 다툼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일 주력발에 나갔었던 박병하, 전일도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때 박병하가 유경원 달고 쏘면 한타키 김민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호가 끝까지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태환이 자리 잡고 박병호가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손재우하고 김태우가 넘어서야지만 김민호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박병호가 내선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김민호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민호 중심으로 8년은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박병호하고 김태환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전만 빼면 일반 레이스에서만큼은 박병호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박병호가 김태환 달고 그대로 긁어버리는, 김태환이 힘을 쓰고 박병호가 멀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이번 편성은 공략해보고 싶어요. 박병호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호가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박병호 상대로 후미권에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호하고 김민호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이번 편성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하고 박병호가 5대2로 싸움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 모두 마크 출평이 아니라 주도로 골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내선만 잡게 된다면 손재우 넘어서지 못하고 김태호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박병호하고 김태환, 박병호하고 김민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차컷 더 노려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손재우가 힘을 쓰고 김민호가 몰고 와서 추패 나가거나 김태호가 힘을 쓰고 김민호가 몰고 와서 추패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태호하고 손재호 청평팀이기 때문에 자리 잡게 된다면 김민호가 왔을 때는 아무래도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원체 노련한 김민호라는 점에서 전일도 불안감은 있었습니다만 경주 잘 풀어나갔었던 김민호입니다. 김민호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민호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장, 김민호하고 손재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호가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호, 손재호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민호는 손재호보다는 김태호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태호 시속이 원체 좋기 때문에 김민호, 김태호의 동반 입상, 김민호, 손재호의 동반 입상의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호가 김태환 달고 쏘면 완승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병호하고 김태환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하고 김태호, 손재호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 3복승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호하고 김태환을 묶어서 3복승은 좀 공격적으로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승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1, 2차, 3차권 진입한 선수 3명 중 1명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쿱 준결승전 2차전 11경주 11라운드 일단 임재현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결승전 김민균과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임재현 과연 동솔팀 송종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송종욱은 임재현하고 훈련 파트너입니다. 물론 28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임재현이 송종욱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포팀 이차연, 윤영구, 김민균하고는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재현도 무리해서까지 득점까지 낮은 송종욱을 챙겨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차연도 있고 윤영구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윤영구가 전일 잡히긴 했습니다만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임재현 입장에서는 윤영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타협이죠. 득점 순으로 아무래도 임재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임재현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을 다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대 개차는 이차연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재현과 이차연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영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재현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상, 임재현하고
2차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임지연이 송정욱을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송정욱도 전일 컨디션 괜찮았었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포팀 선수들이 협공한 동반 입상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영구가 힘을 쓰고 2차인하고 김민균이 쫓아 나서는 교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차인이 윤영구 상대로 취입해 나서는 2차인하고 윤영구의 동반 입상 2차인의 뒷자리를 김민균이 막혀 나가는 김포 완승도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김포팀에서 뭐 2차인이 힘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김민균이 힘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는 윤영구인데 윤영구가 힘을 쓰게 된다면 2차인도 몸 상태가 좋아요. 직선 취입 나올 수 있는 만큼 2차인하고 윤영구, 2차인하고 김민균 좀 과감하게 동설팀 협공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임지연도 송중국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2차연, 윤영구, 김민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력 능력 갖춘 윤영구를 좀 더 의식한 견준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차연이 흥미껏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쿱 12라운드 이번 발성 원준호가 객관적 기람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원준호 전일도 원준호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데 임대성의 선행을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김민균이 3차권을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원준호 선행 나설 수 있는 김태율을 활용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율이 원준호 앞에서 때려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경원 연대세력 유경원이나 문영균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원준호가 좀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써도 되는데 항상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했었던 견주가 꽤 많았어요. 김태율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 김태율이 힘을 쓰고 유경원이 막혀 나가는 김태율이 힘을 쓰고 문영윤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파성도 원준호의 우승이 아닌 김태율의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힘과 힘 대결이라고 한다면 김태율도 절대 밀리지 않죠. 28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면 대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싶은 김태율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상, 김태율하고 문영윤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먼저 한번 배당 공략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원준호가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최동현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최동현도 직선에서 추입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원준호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상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동현을 앞에다 두고 신동현을 뒤다 붙이는 견주도 가능하죠. 신동현이 힘을 쓰고 원준호, 최동현, 이용희 순으로 견주가 진행이 된다면 신동현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원준호가 짧게는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원준호, 신동현의 동반 입상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원준호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상 복승 함께 생각하는 원준호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김태열 중심으로 유경원, 김태열 중심으로 문영윤을 좀 공격적으로는 이번 편성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쿱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접전이 치열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1, 12라운드도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특히 3차권 다툼이 치열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한 승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